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오늘은 TDS와 추출 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기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또 느끼게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TDS를 좀 측정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TDS와 추출 수율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전에 커피 한 잔 내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TD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로는 Total Dissolved Solid이에요. 한글로는 총용존 고형물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내린 커피에 있는 고형물들의 총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TDS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컵 안에 커피의 성분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조금 더 진하거나 바디가 좋다거나 강도가 높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TDS가 낮다면은 반대로 커피의 강도가 약하다거나 바디가 낮다거나 이제 커피의 향미들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TDS를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장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고하는 게 이 TDS 수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TDS를 측정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도식 측정법이에요. 이제 이 전도식 측정법은 전도식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형물들은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이제 고형물들, 이 물질들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고형물들이 많으면 이 전기 전도도 값이 높을 거고, 고형물이 적다면 이 전도도 값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류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이 커피 안에 있는 고형물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커피 안에 있는 모든 고형물이 전류가 흐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샤오미 TDS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물 상태라든지 커피 안에 있는 TDS 값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샤오미 TDS 측정기를 가지고 방금 제가 추출했던 커피의 TDS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전도식 측정법은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이 샤오미 전도식 측정기에 뚜껑을 열고, 제가 미리 추출한 커피는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총 300g의 커피를 추출을 했고요. 브레잉 타임은 한 2분 30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ppm 단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 담그고 표현을 눌러주시면 저렇게 수치가 뜨죠. 131 정도 ppm 뜨네요. 곱하기 10이니까 한 1280에서 1300 ppm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히 요 부분을, 이제 커피에 묻은 부분을 물로 씻어 주신 다음에 약간 건조해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죠. 전도식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ppm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1000 단위가 넘어가면은 옆에 곱하기 10 이렇게 뜨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치에서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 10이 안 뜨면은 이제 나누기 1000 해주셔서 수치를 이제 맞추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고형물에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설명해드릴 굴절식 측정기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하고 측정법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을 이제 참고할 때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일단 저렴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측정 방식은 굴절식 측정법이에요. 옆에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에 빛을 쏘면은 커피 안에 있는 고형물의 양에 따라서 이 굴절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달라진 굴절도를 측정해서 커피 안에 있는 고형물의 값을 알아내는 게 굴절식 측정법이에요. 굴절식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도식 측정기보다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좀 값이 비쌉니다.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기미상공사의 RCM1000BT라는 모델인데 가장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휴대하기에도 좀 알맞은 크기여서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굴절식 측정기로 이제 TDS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굴절식 측정기는 사용하는 거는 이 기미상공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TDS 측정기를 켜고 커피를 담아준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기포들이 이게 굴절도를 측정할 때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기포들은 이렇게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덮개를
짚어서 빛을 차단해주고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1.27% 나왔네요. 저는 한 3번 좀 연달아서 측정을 해서 이제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수치를 적어요.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제 자꾸 초반에 잴 때는 좀 수치가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 연속으로 쟀을 때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은 편입니다. 지금 3번 정도 연속 쟀는데 1.27%의 TDS 값이 나왔죠. 아까 전도식 측정기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커피의 온도가 40도 이하로 내려간 다음에 측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뜨거운 온도는 측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 에스프레소 같이 뭐 오일이라든지 미분이 많이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해서 이 오일이랑 미분들을 걸러내고 순수 커피만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 필터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TDS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봤어요. 추출 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TDS가 커피 안에 있는 이제 커피의 농도를 의미를 한다면, 추출 수율은 이 컵 안에 내가 예를 들어 20g의 커피를 사용했잖아요. 이 20g의 커피 중에 몇 g의 커피가 이 내가 최종적으로 추출한 한 잔에 담겼는가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g 중에서 몇 g의 커피를 추출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계산 공식이 이겁니다. 이 TDS 측정기가 없었을 때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자연 건조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남은 커피 퍽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커피 퍽이 뭐 예를 들어 무게가 한 18g이다. 그러면 2g의 커피 성분들이 추출이 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TDS를 통해서 그렇게 뭐 건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커피 안에 내가 사용한 커피 중에서 몇 g의 커피의 성분들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TDS 곱하기 추출된 커피의 총량, 저희는 300g을 추출을 했고 거기에 이제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TDS는 좀 편의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3%라고 가정을 할게요. 1.3 곱하기 추출한 커피의 총량 300g 나누기 100을 하면은 우리가 20g의 커피 중에 몇 g의 커피를 추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계산해 보면 3.9가 나오죠. 이 말은 즉슨 3.9g의 커피, 내가 사용한 20g의 커피 중에 3.9g의 커피가 내가 최종적으로 추출한 이 커피 한 잔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율은 간단히 말해서 20g 중에 3.9g이 들어가 있으니까 3.9g 나누기 내가 사용한 커피의 양 20g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9.5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 수율은 내가 총 이제 사용한 커피의 양 20g의 19.5%, 즉 3.9g의 커피가 추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의 추출 수율은 19.5%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여기까지 나 이해 진짜 못하겠어, 난 진짜 나 모르겠고 그냥 TDS 재고 추출 수율을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식을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TDS 곱하기 추출량 나누기 커피의 양이 이제 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추출했던 커피로 따지면 이제 TDS는 1.3 그렇죠? 곱하기 추출한 양은 300g, 이제 나누기 커피의 양은 20g의 커피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게 19.5라는 추출 수율이 나오죠. SCA에서 권장하는 적정 수율의 값은 18%에서 22%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는 커피의 수율의 범위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수율 값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22%까지의 수율이 가면은 너무 조금 높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무튼 이제 이 수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18%보다 낮으면은 저희가 과소 추출이라고 하고 22%보다 높으면은 이제 과다 추출이라고 하는데, 뭐 과소 추출될 시에 커피의 캐릭터가 조금 흐릿해지거나 플랫해지거나 개성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뉘앙스들이 나오고요. 과다 추출했을 시에는 좀 뭐 써진다거나 텁텁해진다거나 뭐 떫어진다거나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추출 수율에 따른 변수들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온도라든지 뭐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뭐 내가 넣은 커피 파우더의 양이라든지 분쇄도라든지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센서리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추출 수율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변수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추출 수율이 낮아지는구나, 이런 좀 객관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QC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도가 약하면 이제 커피의 로스팅 정도가 좀 약하면은 수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배전도가 강하면은 수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배전도가 낮은 콩들, 그만큼 로스팅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조직들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동등한 조건으로 했을 때 커피 성분을 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보통 약배전들이 수율이 좀 낮고요. 그리고 강배전들이 조직들이 많이 이렇게 다공화되고 로스팅 포인트가 많이 갈수록 조직들이 좀 연해졌기 때문에 물이 이제 커피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강배전이 될수록 수율이 높은 경향들이 있고요. 수율을 측정하면서 여러 가지 추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추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미각 훈련을 할 때 계속 TDS를 측정을 하고 그 커피를 마시고 또 TDS를 측정하고 마시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커피를 마시면 이게 한 어느 정도 TDS가 나오겠다, 한 어느 정도 수율값이 나오겠다, 이런 것도 좀 예측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TDS 값과 이 추출 수율의 이제 값은 정말 참고만 해야 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참고만 해야 하는 수치이지,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넘어간다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나쁜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신다면 이 TDS와 수율을 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보면서 이제 미각적인 훈련으로 이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가셔야 돼요. 추출 수율이 안에 들어온다고 반드시 좋은 커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변수를 내가 건드리니까 이 수율이 높아졌구나, 내가 이 변수를 좀 바꾸니까 이게 수율이 낮아졌네, 뭐 이런 정도로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추출 수율과 TDS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식 측정법과 이제 굴절식 측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